동생들 왔나? 지금 잠안 오지? 그 시험인데 지금 책장 넘겨봐야 눈에도 안 들어오고 형이 딱 15분만 뺐을게. 시험 문제 중에 30문제는 내가 머릿속에 딱 박아줄 테니까 자, 메모장 딱 펴고 이것만 딱 듣고 시험 보자. 자, 금소법 6대 원칙,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부당 광고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다유의 귀찮지. 그러면 형이 몇 가지만 체크를 해줄게. 설명의무, 불공정, 부당, 광고, 허위 과장 광고지. 여기에서 설명의무는 지문을 갖다가 살짝 꼬아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기에 이렇게 나와. 전문 투자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허위 과장 광고라 그러지.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또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대출 광고 보면 나오잖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런 거 안 된다. 자, 다음. 이게 금소법만큼 중요한 건데 자본시장법이라는 거거든. 자본시장법. 이거는 위반을 하게 되면 진짜 쇠고랑 차. 자, 이게 뭐냐면 미공개 정보. 두 번째, 시세 조종. 흔히 말해서 통정거래 여러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사기적 부정거래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주식을 사. 그래 놓고 찌라시를 뿌려. 이 주식이 간다. 이렇게 해갖고 차익 실현을 해갖고 내 거를 먼저 팔고 나와. 보통 보면 불법적인 리딩만 하는 애들이 이거를 많이 쓰지. 이런 거는 걸렸다 하면 무조건 형하고 구치소 가서 만나는 거야. 면회실에서. 자, 3번 EMH는 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제일 그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중강형 시장이야. 이거는 한국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공시가 나와갖고 내일 뭐 주식을 갖다가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수익이 실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강형이 뭐냐? 강형은 내부자 안에 내부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매매를 갖다가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강형 시장인 거고, 약형 시장은 말 그대로 과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약형 차트야. 그럼 여기에서 특징만 딱 외우면 되잖아. 약형은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가능하다. 중강형 시장은 뉴스하고 공시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강형은 아무도 돈을 못 다. 이거는 신의 영역인가. 이거 세 개는 꼭 외우고 가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한테 제일 친근한 세금이다, 그지? 여기에서는 딱 숫자 3개만 내요.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은 25%. 진짜 이거 틀리면 형하고 의절해야 돼. 여기에서 비영업대금이 뭔가? 비영업대금은 쉽게 말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벌은 돈이야. 이 돈은 말 그대로 사채라고 봐. 그래서 흔히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권보다는 조금 세게 해갖고 과세를 매기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무조건 25%거든. 이것도 지문에 섞여서 잘 나온다. 그러고 이거 모르는 바보들은 없겠지. 모든 세율에서는 국세잖아, 국세. 국세에서는 지방세가 붙어. 그러면 여기에서 배당소득으로 14%를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1.4%는 지방세야. 지문에서 15.4% 나왔다고 이게 뭐 틀렸다 뭐 이렇게 하는 동생들은 없겠지.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된다. 자, 세금은 별 4개. 자, 여기에서도 한 가지 더 팁을 갖다 주면 분리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종합과세가 나오잖아. 그러면 특정 퇴직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A라는 사람이 퇴직을 해서 3천만 원을 갖다가 벌었어. 한꺼번에 받았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이쪽에 나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 종합과세를 맞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해. 이거는 분류과세.
자, 영속성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카드를 끊으면 카드 영수증 밑에 VAT 포함이라고 나오잖아. 이거를 갖다가 개개인이 신고를 하기에는 건수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식당에다가 세금을 내고 부가가치 신고를 할 때 식당 주인들이 나라에다가 납세 의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누진세라는 게 붙게 돼. 이렇게 되면 종합과세가 나오는데 종합과세는 최대 45%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된다. 자, 이제 5번 재무에 관련됐던 거네. 이거는 형이 머릿속에 딱 박아줄게. 자, 공식 하나만 딱 외우자. PBR은 ROE 곱하기 PER이다. 이게 뭐냐면, 자, PBR은 건물 가격이야. 그리고 ROE는 임대료야. PER은 건물을 갖다가 전체 다 빚을 갖다가 갖고 내 건물로 되기 위해 가지고는 몇 년이 걸리냐? 기간이야, 기간. 예를 들어서 PBR이 건물이 1억짜리가 있다. 근데 임대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이 나와. 그럼 기간 얼마 걸린다?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PER이 10이다. 이거 굉장히 쉽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별 5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자, 7번째. 자, 차트에 관련됐던 건데,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 문제가 RSI 값이야. 이거는 우리가 흔히 과매수하고 과매도, 요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7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와, 시장이 과열됐다. 이제 떨어지겠네. 그리고 RSI 값이 30이 넘으면 이거는 저평가됐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낙폭과대다.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주가는 항상 그냥 평상시에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갇혀갖고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 그럼 볼린저 밴드에서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모아 있으면 위든 아래든 폭발성을 갖다 가진다. 요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가지고 간단히 엘리엇 파동,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엘리엇 파동은 상승이 몇 파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럼 제일 강력한 건 뭐다? 3파다. 여기에서. 그러면 떨어질 때에는 A파, B파, C파로 3파로 나뉘어.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것도 꼭 외워야 돼. 자, 다음. 이거는 채권에 관한 문제다, 그지? 채권. 이것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 이거는 딱 형 말대로 시소만 기억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채권은 떨어진다. 왜?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이꼬르 할인율을 같이 묶으면 되겠지, 그지? 자, 여기에서 채권하고 꼭 붙는 게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어렵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어떤 A라는 채권에다가 돈을 넣었어. 그러면 내 원금이 찾아지는 기간이 언제냐? 이것만 딱 머릿속에 외우면 되거든. 그럼 봐봐. 너가 A라는 채권에 투자를 했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아. 3년이 만기인 채권을 갖다 봤었을 때. 그러면 이 A라는 채권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3년보다 길까 짧을까? 무조건 짧지. 왜? 너는 이쪽에서 이자를 받았잖아. 그런데 이게 제로 이자가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만기하고 쿠폰이 없다. 이표 채권이 아니고 무이표 채권이라고 봤었을 때에는 듀레이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만기와 같아진다.
이것만 외우고 가도 지문에서 몇 가지는 그럴 수가 있을 거야.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지.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서는 뭐가 올라간다?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은 무조건 붙어 나오는 게 금리하고 듀레이션은 무조건 붙어 나와.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내가 원금을 갖다가 다시 찾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 그럼 여기에서 듀레이션이 길다, 짧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만큼 그래 내가 원금 회복을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기간을 갖다 봤었을 때 쿠폰 이자가 있냐 없냐. 그러면 돈을 갖다가 이자를 받았으면 답은 얼마라도 그 만기보다는 우리는 만기 돈을 갖다 받는 기간이 줄어들잖아. 이것만 외우면 지문이고 시험 문제는 될 수가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듀레이션 구하는 공식하고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이 개념만 외우고 들어가. 자, 이거는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잖아. 이것도 헷갈리는 게 되게 많거든. 자, 뭐냐면 우리가 완전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건 절대값이야. 그리고 0, 플러스 1.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 1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갖다 다 담은 거지.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 샀어. 근데 하이닉스도 같이 샀어. 이건 한강 가야 돼. 떨어지면 개폭락이다, 그지?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냐?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매수를 했다고 치면 주식하고 반대로 가는 거. 자, 달러를 50%를 매수를 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분산이지. 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그 보완을 갖다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제로는 이거는 분산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분산이 맞아. 어떻게 되냐면 섹터가 다른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제로라고 하더라도 분산이 안 된 건 아닌데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좀 함정으로 만약에 출제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무조건 외워놓고 가라. 자, 다음 이건 옵션에 관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해줄게. 선물하고 옵션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권리야, 권리. 상품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붙어 있으면 옵션이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콜 매수는 쉽게 가지고 오른다에 베팅을 갖다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올라가면 상승은 무한대지. 언제까지 올라갈 줄은 모르니까. 그럼 이건 로또야. 근데 풋 매수는 이건 어디에다 쓰냐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이야. 올라야지 따는 경우인데, 근데 우리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이거를 전문용어로 해지라 그러거든. 근데 이때는 특정 비율, 쉽게 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10 중에 8을 갖다가 우리가 오른다에 베팅을 했으면 혹시나 모르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떨어진다에 2를 갖다가 담는 거야. 그러면 수익률이 절대 수익값이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했을 때보다는 올라가지는 못해도 반대로 떨어져 있었을 때 여기에서는 상충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무조건 하락은 보험이다. 풋. 이것만 머릿속에 딱 그냥 담아두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이제 부동산이네.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딱 두 가지만 형이 설명을 해줄게. 리츠하고 REF 이 두 가지만 딱 돼요. 자, 리츠는 둘 다 부동산 관련됐던 투자 기관은 맞지만 리츠는 은행, 쉽게가 금융권이 아니야. REF는 자본시장법에 제약을 갖다가 받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5만원 가지고 강남에 빌딩 건물주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리츠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동산의 유동성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벌어들였던 전부 모든 금액은 배당을 90% 이상 해야지 법인세가 면제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흔히 말할 때 뭐 이게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갖고 리츠를 갖다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리츠를 적어야 돼. 부동산 관련 회사지만 REF는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리츠는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리츠의 특징은 유동성이 높고 배당은 90% 이상 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뭐 90% 이하로 내게 되면 법인세 폭탄을 받을 수 있는데 90% 이상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면제가 돼. 법인세가.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시험장 가자. 지문에 항상 절대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이야. 그리고 계산기, 신분증, 시계 꼭 챙겨갖고 가라. 이거 빼먹고 계산식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근데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비물은 꼭 챙겨갖고 가고,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지?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건 안 된다더라. 또 가서 시험 못 봤다고 울지 말고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가방 안에 딱 넣어놔. 그러면 된다. 그리고 시험 지문에서는 항상 이거를 실질적으로 투혼사 시험을 갖다 보면 굉장히 지문을 많이 꼬아놨어. 그러니까 A는 B인데 이게 정답인데 A-가 B다. 아니면 다른 거를 교묘하게 꼬아놓은 게 이런 게 많으니까 항상 볼 때게 이제 개념 정리를 머릿속에 먼저 닫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채권하고 듀레이션 금리는 세트로 묶어갖고 가고 투자 설명 의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전문 투자자는 설명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꼬아놓고 와. 예외 사항은 꼭 깨워야 되는 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시험 준비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화이팅 하기를 바란다. 자, 이제 곧 시험인데 시험들 지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자, 다 할 수 있지. 이거 딱 70점 넘어가지고 합격증 따갖고 오면 형 아지트에서 라면에 계란 3개 넣어줄게. 자, 화이팅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